자, 두산 로보틱스 고생들 하셨습니다. 매수 관점, 매도 관점 짧게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전일 저희가 두산 로보틱스를 들어간 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관점을 나누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증시의 반등에 대해 생각해 볼 포인트. 절대 증시는 조정 후 반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안정적인 눌림목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반등 요인과 다양한 내용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 있으면 진입을 해야 한다. 라는 관점으로 일단 단기 관점으로 로봇주를 편입을 했습니다. 로봇주를 편입한 데에 대해서는 증시가 급락이 나오기 전 가장 부각되던 재료와 테마 중에 하나였고, 그러한 테마들이 급락 후 반등해서 가장 곧바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리가 만들어져 있었던, 저희가 진입할 수 있는 시가총액, 호가, 차트 등등 모든 게 맞아떨어졌던 두산 로보틱스를 저희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저희가 어제 방송 중에 진입을 해서 오늘 한 약 5% 수익권에서 전량 마감을 했고요. 전량 매도에 대한 관점도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상 로봇에 대한 장기 투자나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단 단기 관점으로 우리가 증시의 반등을 이용한다. 증시는 절대 쉽게 기회를 주지 않고 우리는 항상 조정이 나온 후 매수를 했었다. 그 관점을 가지고 매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짧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익률, 먹고자 했던 수익률을 먹은 상황에서 전량 매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장세를 보는 거는, 저는 계속되는 우상향 장세를 당연히 전망을 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기술주나 최근 많이 오른 AI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되는 종목들의 매수와 매도가 계속 엇갈릴 수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장대 양봉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의 타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매수를 했고, 오늘 성공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고생들 하셨습니다. 매매 복귀에 이 포인트가 빠질 수가 없겠네요.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를 잘 골랐다, 로봇주를 잘 골랐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 매수를 하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함께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은 단순합니다. 그저 우리는 항상 증시의 조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조정이 나온 후에 매수를 했다. 그리고 조정 후 반발 매수를 이용해서 또 깔끔하게 매도를 했다. 남들이 팔 때 우리는 사고, 남들이 살 때 우리는 팔았다. 항상 해오던 방식대로 또 매매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관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1월 11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자의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고요. 모쪼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한번 살펴봅시다. 미국의 3대 증시가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다우지수가 0.81%, 나스닥 종합은 2.27%, S&P 500은 1.5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02%로 기술주 중심의 강세장이 연출된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딱 하나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셧다운 해제 기대감을 좀 대폭 반영하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눌렸던 기술주 위주로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먼저 사실 셧다운에 대해서 계속해서 임시 예산안에 동의를 하지 않았던 거는 민주당 위주의 위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한 민주당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상원에서 이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미국 증시에 매수세를 몰리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원 같은 경우는 단기 지출 법안에 대한 절차 표결, 이게 그러니까 최종 통과를 위한 표결은 아니고요, 절차 표결이에요. 이 절차 표결을 실시해서 60대 40으로 전일 통과를 시켰고요. 이제 기존의 입장이 가장 많이 갈리던 부분은 오바마 케어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민주당의 모든 요구가 수용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다시 이 부분은 표결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상원에서도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과정이라고 하면, 상원은 이르면 오늘 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임시 예산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되었으면은 하원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사실상 하원은 공화당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원래도 계속 셧다운을 끝내기를 바랬다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하원 최종 처리는
전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이어서는 트럼프의 최종 승인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사실상 상원에서 해결이 되고 공화당에서 해결이 되면은 트럼프 또한 이견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큰 변수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서 다시금 미국이 정상화될 수 있는 국면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꽤나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셧다운 종료와 관련한 저희의 관점 또한 명확합니다. 단순하게 이 셧다운 종료는 미국의 정상화로만 볼 게 아니라 정상화에 대한 낙폭 만회로만 볼 것도 아니라 이제 지연된 경제 지표가 하나둘 발표가 될 거고 12월 FOMC에 대한 방향이 시장에서 더욱 주목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유동성 부족 국면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유동성 공급 정책이 우선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최근에 저희가 계속해서 알아보았듯이 연준은 12월 1일부터 긴축을 종료하겠다고 발표를 해둔 상황이다 보니까 유동성 긴축을 종료하고 이제 이어가지고는 양적 완화를 비롯한 유동성 공급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여부가 증시의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그런 포인트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먼저 셧다운 완전 종료와 함께 달러화의 방향성을 본 후 연준의 통화정책과 긴축 종료 후 연준의 행보에 주목하는 게 꽤나 중요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전일 같은 경우는 개장 후에 달러화가 좀 약세를 보였어요. 과연 오늘 국내 증시 장중에도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전일처럼 좀 눌릴 수 있을지 여부를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은 환율에 좀 민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보니까 근래 들어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자, 두산 로보틱스 매매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일 오전에 두산 로보틱스 단기 관점으로 한 종목 편입을 해서 현재 한 5%에서 6% 정도 수익권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저희가 길게 끌고 갈 생각은 따로 없는 종목이에요. 종목의 모멘텀에 대한 문제나 다양한 관점들이 있기야 있겠지만 애초에 시장 반등을 활용한 단기 매매가 가장 유효하다는 생각으로 로봇주 중에 두산 로보틱스를 들어갔던 거였고 그 관점에 따라 저희는 오늘 전량 매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 매수가 기준에서 한 5.6% 정도 수익률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단 개장 직후에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면서 전량 매도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매도하고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저희도 좀 기다렸다가 더 윗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눌렸다가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야 있겠지만 사실 차트는 지금도 이쁘잖아요. 근데 오전 매도 물량이 생각보다 조금 더 거칠게 나오는 것 같다 하면은 개장 직후에 전량 매도의 계획이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오후 2시경에 저희 보유하고 있는 실적이 공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매출은 2,993억가량 그리고 영업이익은 631억가량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당기순이익은 584억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자, 그럼 예상치랑 비교를 해봅시다. 원래 시장에서는 2,963억의 예상치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소폭 웃돈 2,993억 정도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 영업이익은 590에서 605억 정도를 예상했었어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은 630억이 좀 넘게 나왔으니까 영업이익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500억이 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약 490억에서 500억 사이를 전망하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584억 정도로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대폭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최근 화장품 움직임이 좀 있기도 있었다 보니까 호실적이 확실한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꽤나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관점은 일단 엇나간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일전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때 하락이 좀 나온다고 할 때도 저는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빠지는지 납득이 안 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일단 저희가 예상하고 분석하고 공부했던 대로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잘 나왔습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의 효과도 꽤나 크기야 크겠지만 한번 차분하게 흐름을 더 지켜볼 수 있는 관점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 관점을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11월 11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매도 준비들 해두세요. 자, 코스피는 1.64, 코스닥은 0.85. 일단 양대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유 종목 중에서는 오늘 네이버 개장 직후에 좀 강한 수급이 몰리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도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제 추세를 좀 확실히 돌리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리노공업이 흐름이 세네요. 리노공업 다시 수익률 한 10% 정도 나와주는 것
것 같은데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 이번 주 실적 발표 보고 움직이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 매도 물량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서 곧바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볼게요. 자, 두산 로보틱스 현재 호가에서 매도하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저희는 현재 시점에서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고생들 하셨습니다. 매수 관점, 매도 관점 짧게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전일 저희가 두산 로보틱스를 들어간 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관점을 나누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증시의 반등에 대해 생각해 볼 포인트. 절대 증시는 조정 후 반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안정적인 눌림목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반등 요인과 다양한 내용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 있으면 진입을 해야 한다 라는 관점으로 일단 단기 관점으로 로봇주를 편입을 했습니다. 로봇주를 편입한 데에 대해서는 증시가 급락이 나오기 전 가장 부각되던 재료와 테마 중에 하나였고, 그러한 테마들이 급락 후 반등해서 가장 곧바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리가 만들어져 있었던, 저희가 진입할 수 있는 시가총액, 호가, 차트 등등 모든 게 맞아떨어졌던 두산 로보틱스를 저희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저희가 어제 방송 중에 진입을 해서 오늘 한 약 5% 수익권에서 전량 마감을 했고요. 전량 매도에 대한 관점도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상 로봇에 대한 장기 투자나 뭐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단 단기 관점으로 우리가 증시의 반등을 이용한다. 증시는 절대 쉽게 기회를 주지 않고 우리는 항상 조정이 나온 후 매수를 했었다. 그 관점을 가지고 매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짧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익률, 먹고자 했던 수익률을 먹은 상황에서 전량 매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장세를 보는 거는, 저는 뭐 계속되는 우상향 장세를 당연히 전망을 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기술주나 최근 많이 오른 AI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되는 종목들의 매수와 매도가 계속 엇갈릴 수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장대 양봉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의 타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매수를 했고 오늘 성공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고생들 하셨습니다. 매매 복귀에 이 포인트가 빠질 수가 없겠네요. 우리가 뭐 두산 로보틱스를 잘 골랐다, 로봇주를 잘 골랐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 매수를 하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함께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은 단순합니다. 그저 우리는 항상 증시의 조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조정이 나온 후에 매수를 했다. 그리고 조정 후 반발 매수를 이용해서 또 깔끔하게 매도를 했다. 남들이 팔 때 우리는 사고 남들이 살 때 우리는 팔았다. 항상 해오던 방식대로 또 매매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관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일 급등에 대한 차익 물량, 위에 악성 물량들을 한 차례 걷는 모습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위에 악성 물량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가지고 한 차례 걷고 나서 또 이제 분명한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리포트든 뭐든 다양한 것들이 나오면서 또 한번 우상향을 해줄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이 종목을 뭐 차트를 보고 진입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주목하던 관점이 있기에 들어갈 수 있던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그 관점대로 흘러가고 있고 단기적으로 오르고 빠지는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실적에 대한 반응이 생각보다 좀 크게 나오면서 아직 저희가 비중을 키우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실적이 잘 나왔다고 무조건 비중을 키울 수는 없고 저희가 원하는 구간과 원하는 가격대를 줄지 안정적인 시장의 흐름이 나올 때 삼박자가 들어맞을지 여부를 보면서 비중을 키울 수 있을 때 키울 예정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상승과 하락이 계속 급하게 이렇게 나오는 흔들리는 장세에서 저희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모아갈 종목들은 증시가 밀릴 때마다 우리의 관점대로 차분하게 모아갑니다. 증시가 뭐 밀린다고 해서 쫄고 무서워하고 더 빠질 것 같은데 기다려야 하나? 그런 생각으로 들어간 종목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매집 종목들은 증시가 밀리든 오르든 우리의 관점만 유지하면 되는 것이고, 단기 매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매매를 한 것처럼 조정 속 반등이 나오면 곧바로 일단 저희는 현금을 씁니다. 현금을 소진하고 그리고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오면 곧바로 매도를 하고,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좀 짧게 끊어먹는 이런 매매가 저는 괜찮겠다고 봐요. 실제로 저희는 지금 조정 속에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지금 현금을 소진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결과가 지금 빠르게 나오는 건 빠르게 나와주는데 좀 오래 걸리는 거는 그만큼 더 크게 먹을 거라고도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이해가 되시겠지만 특히 아직 주식을 얼마 한지 안 되신 분들은 상승장밖에 겪어보지 못해가지고 증시가 조금 밀리면은 내가 하니까 망하네, 내가 하니까 시장이 떨어지네 하면서 그때부터 뉴스를 쳐다보고 뭘 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상승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잠깐 5일이건 10일이건 맛봤던 상승장이라는 거는 국내 증시가 그만한 조정을 보였기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맞고, 누군가가는 팔아야 또 누군가가 살 거잖아요. 그렇기에 이 하락이 있어야 상승이 있다라는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오늘은 오후까지 시장을 지켜보다가 배팅 가능한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하면 배팅을 할 것이고, 아니면 하루 패스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일단 두산로보틱스 저희 오늘 전량 수익 깔끔하게 챙겼고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만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 보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봬요 여러분. 안녕.